네, 안녕하세요. 라미유튜브 엔딩 공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영상을 많이 못 찍게 됐는데, 네, 오늘은 제가 기회가 기회인 만큼 날이 날이잖아요. 네, 바로 AFC 챔피언스 리그 2023년, 24년, 이번부터 춘추제로 개편이 됐죠. 춘추제라가 아니라 추춘제로 개편이 되면서, 네, 올해부터는 K리그가 춘추제잖아요. 원래 봄쯤에 시작해서 보통은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뭐 3월 초에 시작해가지고 보통은 11월, 10월 초에는 이제 33라운드까지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을 하면서 11월 초까지 진행하는, 보통은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죠. 중간에 뭐 리그가 중단되거나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이번부터는 AF 챔피언스 리그가 바뀌면서, 네,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진행해야 돼. AF 챔피언스 리그도 비슷한 루트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바뀌었죠. 올해가 아니고 이번 시즌부터는, 네, 추천제로 바뀌면서 가을에 시작하고 내년 초여름쯤에 끝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5월 달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럽에 있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유로파라든지 컨퍼런스 리그라든지, 네, 그런 시기에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무래도 AFC가 서아시아에 힘이 강하다 보니까 서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물론 아닌 국가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춘추제로 진행해요. 왜 그러냐면 기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추춘제로 진행하고 있고, 뭐 태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이후에 추춘제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춘추제였는데 동아시아처럼.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지금 춘추제로 진행하는 나라들은 뭐 중국, 뭐 그리고 일본, 우리 이웃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까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호주도 추춘제예요. 대부분 국가들이 유럽 형식을 따라가면서 추춘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보통이라면은, 원래라면 한참 조별리그 진행하고 16강전 진행하고 있을 타이밍인데, 올해는 이 시기에 조별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이틀 전에 있었던 경기였죠.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있던 인천하고 그 예비예선에서 올라온 그 하이퐁 FC의 경기, 우리나라랑 이제 베트남 팀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접전 끝에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골 먹힌 거 보고,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약간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이퐁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물론 하이퐁 이제 베트남 팀이 올라오거나 뭐 홍콩 팀이 올라오거나 뭐 비슷하다고 생각했었고, 누가 올라오든 간에 인천이 그래도 이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방심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선제골 먹힌 다음에 그 누구였지? 유리 마모테였나? 네, 제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유리 마모테 선수의 선제골 이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탈락할까라고 생각했는데, K리그가 저번 시즌에 대구가 부리람한테 일격을 맞을 뻔했는데, 그걸 제외하고 한 번도 일격을 맞은 적이 없었는데, 설마 베트남 팀한테 잡힐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재빠르게 동점골을 넣었고, 물론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경기가 연장까지 들어갔죠. 연장전에서 두 골을 더 넣으면서 마지막에 또 제르소 선수가, 네, 빈골레대로 이렇게 골을 넣는 것도 아주 멋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천이 첫 AF 챔피언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추첨이 바로 5시부터 있었는데 방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자, 서아시아 먼저 동아시아, 이런 순서대로 조추첨이 진행이 됐고요. 먼저 일단 서아시아, 뭐 예년에는 제가 뭐 서아시아 간단하게 훑어보고 넘어갔는데, 올해는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요즘 사우디 러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팀은 아무래도 네이마르의 알힐랄이었나? 알힐랄과 그리고 강두의 알라스르, 이 두 팀이 가장 눈에 띄게 보일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벤제마였나? 벤제마가 알 이티아드였나? 알 이티아드, 여기 지금 넘버 원이라고 써져 있는 이 이티아드 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가 추첨이 됐는데 서아시아는 일단 그룹 A부터 보자면요. 이게 파우코 타르였나? 파우코 타르? 네, 제가 이게 맞나요? 이게 발음이 맞나? 파우코 타르. 제가 좀 이렇게 서아시아 팀들, 뭐 동아시아 팀들도 뭐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이렇게 외국 이름 부를 때 제가 잘 못해요, 발음이. 정확하게 발음 못하는데 이 팀이 우즈베키스탄 팀이에요. 우즈베키스탄 파우코 타레 파우타코르였나? 파우타코르? 파우타코르가 맞을 거예요. 여기 영어 철자 보면은 파우타코르가 맞을 거예요. 파우타코르 우즈베키스탄 팀이고요. 그리고 알파이살 어디 팀이지? 사우디 팀인가? 사우디 그 킹스컵이라고 하나요? 아, 킹스컵은 그 태국이죠. 킹스컵은 그 알파이살 그 사우디 국왕컵이라고 한다. 사우디 국왕컵에서 우승한 팀입니다. 그리고 알하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나만 잘하나? 알라인 그거죠. 알라인이 가장 그 기억나는 게 그 오마르 형제. 네, 이제 2016년 때죠. 네, 전북이 알라인 이기고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었죠. 제가 그 경기를 몇 번이고 많이 봐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A조에 속해 있고요. B조는 정우영 선수가 있었던 팀이죠. 지금은 뭐 옮겼는데 사우디 팀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예전에 정우영 팀 알사드. 네. 카타르 안에서는 강팀에 속하죠. 알 두아이라고 이렇게 견주는 강팀에 속하고, 그리고 FC 나사프, 이것도 우즈베키스탄 팀일 거예요. 나사프 나샤프, 제가 확실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팀. 그리고 이게 알파이살린가 보다. B조에 있는 이 팀이 알파이살리고 A조가 이게 알파야 맞네요. 알파이살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샤르자 FC. 샤르자가 어디 팀이냐? 그 중앙아시아 팀인 것 같은데. 샤르자. 제가 중앙아시아 팀을 잘 몰라서요, 진짜. 파타코르나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K리그를 많이 넘어오면서 그것도 그나마 좀 많이 알게 된 건데, 자, C조는 네, 벤제마가 있는 팀, 알 이티아드. 그리고 이게 어디냐? 세파르. 이게 이란 팀은 맞거든요. 예, 대충 기름 보면 어디 팀인지 아는데 세 세파 세파 예. 세판이구나. 세판. 그리고 에어포스 그 클럽, 공군 요르단인가? 요르단 팀일 거예요, 아마도. 이거 공군 클럽. 공군 클럽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클럽들 많죠. 뭐 태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도 공군 클럽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상무에서 운영하는 클럽이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뭐라고 말하냐? AGMKFC, 이게 투르크메니스탄 팀일 거예요, 아마도. 자, D조는 알하일. 그리고 그래, 이거 우즈베키스탄 팀 이름이 엄청 길죠. 나사지 머시 우즈베키스탄 팀이고요. 인도 팀이죠. 뭄바이 시티. 그리고 라브라호르 맞나 이게? 자, D조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2조는요, 네, 이란의 강팀 중 한 팀이죠. 페르세폴리스랑 알두아일, 그리고 이스클롭. 이게 투르크메니스탄 팀일 거예요. 2조가 약간 좀 빡세 보이네요. 네. 알 나스르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호날두가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알 두하일은 뭐 남티 선수가 지금은 요코하마로 갔지만 전에 있던 팀이었고요. 페르세폴리스도 뭐 울산연대랑 2020년에 우승을 가지고 경쟁한 팀이죠. 자, 그래서 2조가 약간 이스클롭이 약간 좀 껴있는 것 같아요. 이 나머지 세 팀한테. 그래서 3강 1약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려 11분 동안 서아시아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물론 앞에 다른 얘기도 좀 있었죠. 자, 이어서 동아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조, 전북현대, 방콕 유나이티드, 라이언시티 세일러스, 그리고 키치라고만 돼 있네요. 키치 SC가 공식 명칭이 아니었네. 자, 그 G조는 요코하마 F마리노스, 산둥 타이산 FC, 그리고 카야 일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FC 서울이랑 그 아침 플레이오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큰 점수 차로 FC 서울이 이긴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필리핀 안에서도 사실 강팀은 아니에요. 원래는 사실 그 어디냐 그 유나이티드 FC였나? 그 필리핀에서 절대 강자인데 이번에는 유나이티드 시티 FC가 안 나오고 카야 일로일로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H조는 부리람 유나이티드 그리고 반포레고 네, 일본 그 FA컵 그 뭐라고 하냐면 천황배죠. 천황배 우승팀 그리고 멜버른 시티 FC 저장 FC 중국팀이죠. 자, I조는 울산현대 FC 가와사키 프론탈레 그리고 조우르 다르 탁짐 네, 그리고 비지 바툼 유나이티드가 들어왔고요. J조는 네, 여기 영어 이름이 좀 재미있어요. 저도 이거 생방송으로 조추첨 라이브로 보면서 좀 약간 물론 제가 이 팀을 비하할 의도는 없지만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가 뭐 중국어로 발음했을 때 사실 그 한자가 무슨 뜻인지까지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싼전이란 말이 이게 사실 우한 싼전이거든요. 근데 이 싼전이란 말이 싼전이 그 뜻이에요. 직역하면은 세 개의 마을, 세 개의 도시. 도시라기보단 마을에 가깝겠다. 타운이니까 시티가 아니라. 그래서 우한 스트리 타운스 되게 이름이 재밌는데 우한 싼전입니다. 네, 우리는 뭐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영어로 안 하고 우한 싼전이라고 네, 합니다. 우한 싼전.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 FC 자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우라와 레즈 다이아몬드 팀까지 네, 이렇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동아시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K리그가 속해 있는 팀 위주로 집중 분석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일단 F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전북현대라고 할게요. 전북현대랑 방콕 유나이티드 라이언시티 세일러스 그리고 키치가 있는데 F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전북을 위해 깔려있는 판이다 진짜. 이게 지금 5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각조 2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동아시아 서아시아 합쳐서 총 20팀이니까 맞나요? 2, 4, 6, 8, 10 맞네요. 총 20팀이죠. 20팀인데 12팀이 더 올라와야죠. 12팀이란다. 그 각조 1위만 올라오죠. 2위가 아니라. 이게 규정이 제가 원래대로라면은 춘추제로 진행을 했으면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1년 반이 지나가지고 이게 좀 까먹었어요. 추첨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올라왔는지 되게 까먹었거든요. 자, 각조 1위 팀만 올라가고요. 그래서 총 10팀 올라가고 2위 팀 10팀 중에서 상위 6팀이 올라가는데 동아시아 3팀, 서아시아 3팀이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동아시아, 서아시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가야 돼요. 자,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동아시아는 각 조 1위 팀이랑 2위 팀 중에 상위 3팀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2위도 안 좋아요. 무조건 1위를 한다는 마인드로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전북한테 있잖아요. 전북 입장에서는 F조가 정말 한마디 개꿀입니다. 네. 전북한테 판이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좀 우려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전북이 강약 약강이에요. 그래서 강한 팀한테는 아니지. 그게 아니고 강강약약이죠. 말을 잘못했어요. 강강약약이에요. 전북이 강한 팀한테는 되게 잘 싸우고 약한 팀한테는 못해요. 이게 뭐 저번 챔피언스리그 때도 전북이 그랬거든요. 약간 팀 컬러가 예전에는 좀 닭공이었는데 닭공이 많이 사라지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점점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그 전까지 많이 사라지면서 작년 시즌에도 베트남 팀 상대로 되게 고전했거든요. 전북이. 그래서 오히려 약팀들을 상대로 더 밀집 수비를 이겨내지 못한 모습이 계속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F조에서 전북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밀집 수비를 어떻게 타파하냐.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플랜 B도 생각해 나갈 것 같아요. 왜 플랜 B를 얘기했냐면은 저도 그 플레이오프에서 인천하고 이제 하이퐁 FC 경기 보면서 당황했던 게 전 하이퐁 FC가 밀집 수비로 내려앉고 인천이 일방적으로 공격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반 초반에는 하이퐁 FC가 되게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공격을 이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뒤에서 빌드업 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험한 찬스들을 계속 내줬는데 네, 그리고 크로스도 부정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험한 찬스들이 몇 번씩 왔어요. 특히나 유리 마모테 선수의 그 맷집 좋은 네, 그 버티기 능력은 네, 진짜 대단했습니다. 네, 제주에 있는 유리 선수가 생각날 정도로 대단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물론 밀집 수비를 생각하고 경기 임해야겠지만 그 플랜을 짜야겠지만 그 이외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도 베트남 팀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플레이오프 때는 약간 단판 경기, 한 경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룹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한 경기 진다고 해서 그 팀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룹 스테이지에서.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방콕 유나이티드, 레이언 시티 세일러스, 키치 이런 팀들이 좀 조심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전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소에는 뭐 단판 승부에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강하게 한 경기 다 쏟아낸다라는 마음으로 덤비면서 올 수 있는데 그룹 스테이지는 리그 경기도 있고 여러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한 경기 또 진다고 해서 또는 뭐 이긴다고 해서 뭐 이긴다는 건 좀 다르겠지만 진다고 해서 뭐 무승부한다고 해서 그 팀이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경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전북 입장에서는 진짜 1위 하기 딱 좋은 조예요. 전북을 이길 팀이 안 보여요. F조에서는. 자, 그리고 2위가 지금 애매한 게 지금 이 세 팀이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방콕 유나이티드, 라이언시티 세일러스, 키치, SC까지 이 세 팀이 우리도 2위 할 수 있겠는데 1위는 뭐 잘 버티면은 운이 좋으면 무승부나 이기면 1위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2위라도 나쁘지 않아. 2위가 또 상위 세 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득실차를 비벼가지고 최대한 실점을 안 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든 2위로 올라가자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팀이 해볼만한데 심지어 포트사인 키치 SC도 해볼만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F조는 1강 3약 네, 그래서 그런 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G조는 요코하마, 산둥, 그리고 카야, 그리고 인천까지 이렇게 있는데 인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조예요. 사실 인천이 포트 4여가지고 앞에 좀 강팀이 걸리게 되면은 인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포트 4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감수하고 들어와야 돼요. 조가 어려울 거다라는 걸 예측하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룹 스테이지까지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인천은 아침의 첫 도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 물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조별리그 올라왔으니까 이제 박수 칠 만하니까 떠날 만하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더 높은 데까지 최대한 높이까지 인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6강 라운드 그 16 라운드 16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봤을 때는 사실 인천이 지금 일단 포트 3에 카야가 들어온 건 좋았어요. 제가 사실 맨 처음에 포트를 쭉 둘러보면서 생각한 게, 포트 3에는 카야가 좀 제일 약해 보였다.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랬는데 포트 3에 일단 카야가 들어왔거든요. 이건 일단 좋아요, 아주. 인천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자 문제는 포트 1에 뭐 포트 1은 사실 어느 팀이 들어오든 우한이 들어오든 뭐 요코하마 부리람이 들어오든 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들어오든 뭐전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 포트 1은 강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 또 요코하마에 지금 남태희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저번에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 네, 그래서 요코하마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J리그 2위일 거예요. 2위 팀.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건 맞다. 그리고 산중도 어 지금 2위 팀일 거예요. 거의 2위가 맞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위권이에요 지금.